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뭐가 새카맣게 하늘을 덮고 있는데 영하 300의 화살비 아니고요. 아프리카 메뚜기 떼 아니에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모기떼입니다. 이런 데서 헌혈을 당하면은 방건조 오징어가 될 것 같은데 손털이 앉아있던 자리도 모기침으로 털갈이가 되고 인간 선인장이 되는 거죠. 이 모기떼가 창문까지 덮었어요. 썬팅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딘데 이러냐? 더운 동네인가 싶겠지만은 놀랍게도 알래스카예요. 보통 알래스카면은 춥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구본을 위에서 봐도 북극이랑 가깝고 만년설과 영구 동토가 떠오르는 곳인데 대체 왜 하늘이 공기반 모기반이 됐냐? 뻔한 얘기지만은 온난화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모기들이 더울수록 빨리 커요. 괜히 아프리카 같은 열대 지역이 모기로 고생하는 게 아닌데 온도 말고 또 물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듯이 모기도 서식지가 있어야 알을 까는데 그 서식지가 고여있는 물이에요. 하수구, 정화조, 물웅덩이, 재떨이에 고인 물까지 어디든 물만 고여 있으면 알을 까요. 물이 많든 적든 더럽든 깨끗하든 바닷물이든 담수든 가리지를 않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군용 텐트만 있어도 애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생존력이라든가 번식력이 징글징글한 거죠. 오죽하면은 공룡이 멸종할 때도 살아남은 종이고요. 거의 공중부양하는 바퀴벌레나 다름이 없어요. 이름도 둘이서 같은 돌림자를 쓰거든요. 모스퀴토, 바퀴벌레, 퀴자 돌림인데 지금 알래스카의 모기 개체수가 증가한 것도 결국은 물웅덩이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왜 많아졌냐? 날이 더워지니까 얼음이 녹았다는 거죠. 이게 그대로 작은 물웅덩이나 호수가 됐고 모기의 서식지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신도시 부동산이 공급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날이 더워지면서 모기의 활동 구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모기가 질병의 유통자라는 거예요. 한국에서야 유니세프 광고로나 볼만한 얘기들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모기가 재앙 그 자체거든요. 우리가 매일 밤 모기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할 때 아프리카에서는 모기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해요. 이 모기 하면은 말라리아부터 생각하실 텐데 말고도 너무 많은 질병들을 모기가 옮기고 다녀요. 혈액에서 혈액으로 옮기다 보니까 효과가 직방이잖아요. 거의 질병 유통업에 대한 통운이고 쿠팡인데 이 질병들이 다 모기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같이 되게 고약한 병들이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것도 많고 치사율도 있는 데다가 장애까지 유발하다 보니까 공중보건 쪽에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폐로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참 잔혹하다 싶은 게 지카 바이러스인데 이게 태아를 공격을 해요. 임산부가 감염이 되면은 그 태아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소두증이라고 머리가 덜 자라는 병이에요. 보통은 지능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증세가 심각하면은 평생 케어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온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병인데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 치고는 벌써부터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 모기가 또 바이러스 말고도 기생충을 옮겨요. 대표적으로 반크롭트 사상충이라는 게 있는데 이놈이 사람의 림프관을 오염을 시키면서 부종이 생기고 팔다리가 엄청나게 붓거든요. 방치하면 조직이 굳으면서 섬유화가 되는데 코끼리 피부같이 변한다고 해가지고 상피병이라고 불러요. 이게 또 환부까지 난처할 때가 좀 있는 게 성기가 부푸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남자랑 여자 가리지도 않아요. 굉장히 끔찍한데 여기까지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쳐도 말라리아 쪽을 보면 유의미한 통계들이 많아요. 매년 환자만 2억 명이 넘게 나오고 있고요. 대한민국 인구의 4배가 매년 걸리는 거죠. 사망자도 매년 50만 명 이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100만 명씩 나왔으니까 이 말라리아가 단일 질병으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모기가 옮기는 모든 질병들을 다 합치면은 사망자는 더 많아지는데 덕분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을 고르라고 하면은 늘 모기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동물 중에서 유의미한 사망자 수를 만들 수 있는 게 같은 사람이랑 모기밖에 없고 그마저도 모기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그 중에 절반을 모기가 죽였다는 주장도 있어요. 과장이야 조금 있겠지만 옛날에는 위생이나 의학이 지금 같지 않아서 훨씬 더 많이 죽은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공룡들도 피를 빨렸다는 주장이 있어요. 현생 모기랑 거의 똑같은 모기가 이미 2억 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 소나무에서 송진이라고 액체가 나오는데 여기에 곤충들이 갇힐 때가 있어요. 이 상태로 굳어지면은 이게 화석이 되고 이거를 호박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갇혀서 보존이 된 모기를 뒤져보니까 공룡의 피랑 말라리아 원충이 같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공룡도 말라리아에 걸렸을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영화 주라기 공원을 보면은 호박석에 있는 공룡의 DNA를 복원해가지고 공룡을 복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모기가 공룡이든 인간이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종들을 괴롭혀왔고 생물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좁게는 인류의 역사를 수정해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었고 그중엔 역사적인 인물도 많았다 보니까 모기 때문에 바뀐 역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 때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거의 몇백 년을 써먹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 때문이었어요.
해안가 주변의 발이나 겨우 조금 담그고 내륙으로는 거의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나중에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나서야 아프리카를 먹을 수 있게 된 건데, 반대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는 오히려 이 질병들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많은 질병들이 아메리카에 파종이 됐는데 이게 원주민들의 대부분을 죽게 만들었어요. 사실상 적은 군대로 무주공산에 들어가서 빈집털이를 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인 제국들은요, 보통 말라리아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영토를 많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뚫지 못해가지고 확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질병이 방패가 된 거죠. 대표적으로 몽골 제국의 얘기가 조금 재밌는데, 일단은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도 죽기 직전까지 말라리아를 여러 번 앓았다는 주장이 있고요. 칭기즈칸이 죽고 손자였던 바투가 유럽 원정을 간 적이 또 있는데 동유럽 정도까지만 먹고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됐어요. 이게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건조했던 초원이 늪지대가 됐는데 말들이 먹을 건초가 없어서 기력이 쇠하고 활도 물을 먹어서 화살이 나가다 말았거든요. 몽골군의 핵심 전술들이 결국은 말 타면서 활 쏘는 걸 잘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 말과 활이 재구시를 못하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 모기가 늪에다가 알을 까니까 신나게 번식을 하고 말라리아가 퍼지게 돼요. 이게 병사들이 그냥 싸우다가 죽으면 안타까워하고 끝이지만 환자가 되면 전염이 되고 죽음을 복제를 해요. 그리고 돌봐줘야 되니까 자원을 계속 갉아먹고요. 결국은 몽골군이 철수를 하게 됐고요. 이 모기가 서유럽을 지켜준 생물 병기가 된 거죠. 일종의 군사 방어용 나노 드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칭기즈칸의 손자가 또 있어요. 쿠빌라이 칸이라고. 인지도는 조금 더 있는데 이게 동남아 쪽까지 먹겠다가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가 중간에 모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됐는데, 이 동남아도 쌀먹는 데가 많아요. 이 말은 즉 논이나 저수지가 많다는 거고 물이 많다는 건데, 모기 입장에서는 부동산 걱정이 없는 지상낙원이거든요. 여기도 모기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거예요. 보다시피 역사의 크고 작은 분기점을 무수히 만들어 온 게 모기라는 거죠. 어쩌면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모기를 잡을 때는요, 약간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모기에게 빼앗겼던 역사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작업이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시라는 거죠. 전기파리채를 잡을 때도 이게 토르 망치다 생각을 하시고 모기들을 잘 튀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적을 알아야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지식을 조금 얘기해보면은, 모기가 이게 침이 하나가 아니에요. 무려 6개나 있어요. 정말 혐오스러운데, 이게 두 가닥은 톱날 같아가지고 피부를 째는 데 쓰고요, 두 가닥은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혈관을 찾아요. 나머지 두 개로 이제 분류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피가 들어오고 반대쪽에서는 타액이 나가요. 아시겠지만 이 타액에는 마취 성분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도륙을 당해도 잘 느끼지 못하고요, 항응고 성분도 있어가지고 피가 굳지 않고 잘 빨리게 해줘요. 문제는 이 타액을 통해가지고 온갖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딸려 들어온다는 건데, 또 재밌는 게 우리 혈액의 80%가 수분이거든요. 대책 없이 빨면 이게 물배를 채우는 거라 모기도 중간에 수분을 밖으로 빼야 돼요. 먹으면서 동시에 싸는 거죠.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요, 복학생처럼. 그리고 이게 종마다 사는 데가 다르고 추운 데서도 사는 종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에 모기가 살고는 있어요. 북극이나 남극, 그린란드, 시베리아를 가리지 않고요. 근데 보통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자라고 고인물이 많을수록 많이 자라는 게 기본인데, 덥고 습한 지역은 많고 춥고 건조한 지역은 적다, 이렇게 보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대개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처럼 적도에 걸친 데가 태양열을 수직으로 받다 보니까 제일 덥고 모기도 많다고 보면 되고, 이게 똑같이 더워도 사막이나 초원처럼 건조한 데는 모기가 많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한국처럼 온대성 기후면 겨울엔 추우니까 모기들도 동면에 들어가는데, 열대 지역은 1년 내내 모기가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죠. 그 중에도 제일 피해가 큰 건 아프리카인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기가 잡히고 있고 질병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프리카만 모기 사육장처럼 남아있어요.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다 걸리고 다 죽어요. 환자나 사망자의 95%가 아프리카에서 나오는데, 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곤 해도 우리는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가난한 나라의 남의 일이거든요. 문제는 이 사망자들 중에서 80% 정도가 아이들이라는 건데,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단 하루 만에 3,000명의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매일 학교가 한두 개씩 증발하는 거죠.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이 희생이 되고 미래를 갉아먹히고 있는 게 아프리카의 일상이에요. 특히 이 아이들의 대부분이 최빈곤층이고요. 몇 시간을 걸어야 조악한 약국이 나오고 그마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약을 못 사 먹어요. 결국은 질병이 아니라 가난으로 죽고 있고, 이 말라리아랑 관련된 통계도 결국은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 매년 이렇게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아프리카의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아예 반대 의견도 있어요. 아프리카가 경제력에 비해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런 질병들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구에 비해서 인프라나 자원이 부족하니까 위생이나 의료 서비스가 공급이 잘 안 되고 질병이 퍼지고, 그게 인구를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현실인데, 지독한 가난이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지금까지는 남의 일이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를 박물관 삼아서 모여있던 온갖 해충과 질병들이 온대 지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보통은 온대 지역에는 잘 사는 나라들이 많고 충분한 인프라와 행정력으로 막아내긴 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막을 순 없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선 계속해서 변종이 탄생하고 있고 이 중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날뛰게 될지 전 세계로 확산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 옛날이었으면 음모론 같은 소리 한다 싶었겠지만 근본 없는 코로나에 전 세계가 무너져봤잖아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도 아프리카에서 발생해가지고 퍼지고 있고 지카 바이러스도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다 보니까 느낌이 조금 쎄한 거죠. 이렇게 사람한테 위협이 되다 보니까 그냥 멸종시키면 안 되나 싶은데 반대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아요. 보통 생태계 붕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모기를 먹는 상위 포식자가 많은데 모기가 없으면 이 먹이 사슬이 깨지면서 멸종하는 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모기가 여러 동물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기가 사라지면은 갑자기 개체수가 증가하는 종들이 생기고 이 종이 먹는 종들은 멸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란기 때야 모기가 알을 만들어야 되니까 단백질이 필요해가지고 암컷들만 피를 찾는 건데 원래는 에너지만 충전하면 되기 때문에 꽃이나 과일에서 즙이나 짜먹고 살거든요. 근데 과정에서 모기가 꽃가루를 묻히고 다니고 식물들의 짝짓기를 돕는 중매쟁이로 부업을 띄고 있어요. 이런 모기가 없으면 수천 종의 식물들이 멸종한다는 거죠. 그 카카오 열매도 모기가 수분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초콜릿을 못 먹게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당장 날씨도 못 맞추는 게 인간이고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 당초에 뭔 일이 생길 줄 알고 충분한 연구도 없이 자연의 조작을 가하냐 이거죠. 반대로 멸종을 찬성하는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생태계 파괴가 허상이라고 말을 해요. 생태계는 파괴되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고 대체제를 찾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해요. 이미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생태계를 바꿔왔고 과정에서 멸종된 종도 엄청나게 많은데 딱히 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모든 모기를 싹 다 멸종을 시키자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병을 옮기는 종만 저격을 하자는 건데 얘들은 전체에 비하면 극히 일부거든요. 얘네 없다고 큰일 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또 있는 게 선진국들은 자기들 잘 살아보겠다고 오랫동안 환경을 갈아 마시면서 육성이 끝났는데 그 선진국에서 나고 자란 학자나 환경운동가들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생태계를 논한다는 게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죠. 피해 지역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가지고 현지의 참상을 모른다는 의견이 또 있어요. 보통은 선진국 안에서 모기를 박멸하는 문제는 생태계를 더 중시하는 편이고 아프리카 안에서는 사람부터 살리고 보는 문제가 더 중시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멸종을 시키고 싶다고 시킬 수 있느냐 하면은 또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특정 지역에만 서식을 하는 종이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모기는 전 지구에 걸쳐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순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어요. 유전자 조작 모기를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기형아를 낳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암컷이 성충이 되기 전에 죽게 만들어가지고 번식을 못하게 하고 개체수를 줄이는 거죠. 근데 개체수가 줄어들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거세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도 연구가 되고 있는 게 모기가 말라리아에 면역력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모기는 안 잡고 말라리아만 잡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체수를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모기 때문에 겪는 불면증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기술이 있는데 모기를 알아서 잡아주는 기계가 개발 중이에요. 방 안에 두면은 자동으로 모기를 추적을 하고 레이저로 지져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나만을 위한 사드를 배치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모기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저는 이제 자러 갈 거고요. 자기 전에 모기를 꼭 잡을 거예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응원해주세요.